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자,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고통을 겪어. 아픔, 스트레스, 힘들어. 자,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노력이잖아요. 노력.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우자가 외도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살아오면서. 지금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결혼을 할까요? 결혼 못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하긴 요즘 부모님들이 외도 문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외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성인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외도 문제로 고통 겪는 거, 외도 문제로 문제 생기는 거 내가 크면서 봤거든요. 말을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은 NO. 왜? 외도가 싫거든요. 결혼은 NO, 연애는 OK. 또는 결혼을 해도 마치 동거를 해서 너 따로 나 따로, 즉 헤어질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발목 붙들리니까. 그러다 애도 안 낳고 막 이러는 경우 등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은 부모님이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 남편이 외도를 했던, 아내가 외도를 했던 부모님의 입장에서 배우자가 외도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게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뭔 뜻이냐? 외도가 지금 지천에 널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이미, 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어. 근데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이 50된 분도, 나이 60된 분도, 나이 70된 분도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다고 라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이 나이에.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이제 살아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타인의 인생 파괴가 되든 말든 이제 나만 좋으면 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만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하면 그만이다. 즉 미래 인생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 나이가 50이 됐던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간에 내가 살아갈 날이 아직은 남아있어.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가지껏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구마구 나는 그냥 내 아이들이든 누구든 이제 그게 어딨어, 나만 만족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 타인의 인생, 즉 자녀를 필요로 하면서 배우자고, 외도한 배우자고, 누구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야.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니야, 난 아직 살아갈 날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또는 라이브 외도 상담 때 온다는 얘기는 아직 살아갈 인생을 아직은 고민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얘는 인생이 진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안 하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 중에 최악으로 갑니다. 무조건. 결정을 안 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결정, 어차피 일로 가도 최악이고 절로 가도 최악이고 결정 안 하면.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나는 결정 안 했어, 그 자체가 결정이에요. 그 자체가. 결정 안 하는 것 자체가 결정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안 하는 것도 내 결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과 타인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타인, 특히 아이들, 그리고 내 가족들, 이렇게 자신과 타인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 처음 들어봅니다. 이건 뭐지? 기존의 상담 이거 아닌데? 왜? 거기에서 어차피 해결 안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 마음치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상트라우마, 자신의 마음 문제부터 먼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내 아이들,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투자, 즉 비용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시간, 이런 투자가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억만금을 주더라도 이 자신의 소중한 인생, 그리고 자녀들을 포함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이 파괴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 고통에서 벗어나지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건 의지 없는 사람들은 이 길을 절대 선택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던, 아니면은 기회를 주고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함께 행복한 부부가 됐던, 함께 부부로 살아가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 절대 안 보내도 아이들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을 하고 포기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 포기하고 타인의 인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자기 인생을 희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 치료를 일단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비용 때문에, 시간 때문에, 노력, 내가 왜 하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마음 치료 안 합니다. 즉 포기해요. 그리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뭐뭐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남편은 에이탱기라 생각하라고, 은행이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일에만 몰입해서 가는 사람들, 종교에 빠져서 가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뭐 있습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성, 인간관계, 가치, 이거 다 자기 인생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몰입한 대상이 있어요. 몰입한 대상.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종교가 됐든, 영상이 됐든, 방송이 됐든, 유튜브든 뭐든 거기에 몰입돼 있어. 거기에 자기 인생을 전체를 희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편안해지거든.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팔자가 그렇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모두 희생하고 타인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불행이 뒤따르거든. 그런데 그 불행도 그냥 내 팔자려니 하면서 그것에 만족을 합니다. 결국은 뭐야? 나는 필요 없어. 내 팔자가 그런데 뭐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두 번째, 즉 타인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을 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열심히 보면서 가는 사람들 자기 인생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어차피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은 절대 포기 못해요. 그래서 포기는 못하는데 나의 만족, 즐거움, 행복, 편안함 이거를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 치료에 대해서 포기 안 하는 것 정도 차원을 넘어서 마음 치료 얘기 나오면 극도의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 치료 회복은 극도로 싫어해요. 나는 아니거든. 나는 어차피 타인들 파괴하면서 그 만족, 재미, 즐거움 그러면 그렇죠. 아이들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자기가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좋아요. 남편, 아내가 배우자를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자기는 만족스러워요. 타인들 거를 뺏으면 뺏을수록 타인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자기는 너무 만족돼요.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치료를 극도로 거부합니다. 마음치료하면 사이비 새끼 막 이렇게 욕 막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책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게 매우 강합니다. 자책도 강하고 아니면 원망하는 게 매우 강하고 무조건 원망해요. 모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자책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타인한테 의존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요. 이게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타인의 인생을 자녀를 포함해서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게 자기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확신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타인, 자녀를 포함한 모든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에만 몰입을 합니다. 결국은 인생 파괴자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진짜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느껴요. 일반 사람들이. 꼭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겨야만 그제서야 안 그럴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 배우자, 이혼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배우자, 가족들 포함해서 그 사람과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표현하는 거 그럴듯하잖아요. 타인을 위한 거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 인생 다 날아갑니다. 인생. 대체적으로 자신의 성적 쾌락 또는 가치, 즉 돈, 재산을 위해서, 지위나 권력을 위해서 또는 유명하고 인기를 얻기 위한 이런 가치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을 하고 타인을 파괴시키는 인생 파괴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유형의 인생을 가기 위해서 나의 행복, 두 번째, 내 인생 포기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헌납하는 그런 인생? 아니면 타인의 인생 다 때려부시고 나 행복, 나만 즐거우려고 가는 인생. 셋 중에 어떤 인생을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서 인생 포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또
자기 인생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고자 노력하는지 셋 중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차피 셋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런데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이거는 엄청난 투자와 의식, 노력, 투자가 소요가 됩니다. 그게 없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 아니면 타인.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발생하면 남은 평생 외도가 지속 또는 반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성 문제다, 사랑 문제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하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반복될까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즉, 중증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계속 반복되거나 지속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외도를 한 배우자를 신경 쓰고 이미 발생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 파괴하느라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이미 파괴된 외도를 한 배우자를 왜 신경 쓰고 자기나 신경 쓰세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하는 게, 그래서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다 필요 없어요. 그래야 나와 내 아이 인생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치료 기회를 줄 것인지, 소송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 갈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파괴되지 않고 어차피 행복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결정과 노력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잘못한 건데 왜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왜 파괴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부터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만 자녀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이 마음 치료인데, 이 마음 문제를,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 마음 문제를 치료하는 세계 유일의 자가치료법, 즉 상담과 조언이 없는 자가치료법이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치료인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 터지게 지금 10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도 치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위중증 심리장애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도 저절로 만들어져,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이 과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결정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